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적 마음 모델에 대해서 스피드하게 한번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실험하는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웨스터 사전에서 마음을 느끼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추론하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복합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의 정신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주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정신분석은 사람의 의식을 탐구한다라기보다는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정신구조 안에서 의식이라는 영역보다는 무의식이라는 영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신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이론화시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세계를 어떤 가상의 체계, 이론들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입니다. 이때 이제 가상의 구성을 할 때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철학자처럼 본인의 생각과 통찰을 위해서 통찰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자료를 통해서 일관되게 체계화된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즉 병원 장면에서 신경학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때 환자들의 자료들에 의해서 지몬트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부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정리한 체계가 정신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고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넘어서 현대적 이해에 대해서 많은 발전들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세 학자를 그냥 이 장면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안나 프로이트는 자아심리학으로서 이제 정신분석학파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멜라이 클라인은 이제 대상관계 이론자입니다. 위니카시고요. 위니카도 이제 대상관계 이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애착이론이나 자기심리학 등, 그 다음에 관계정신분석학파라든가 신프로이드 학파 같은 여러 가지 학파들로 현대 정신분석 모델들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정신분석은 뭐 이드, 자, 초자에서 그 역동에서 심리 욕망이 어떻게 된다라고만 해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분석 마음 모델을 볼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형학적 모델이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제 무의식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의식으로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의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전의식 과정에서 넘어온 것들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의식에 넘어온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형학적 모델입니다. 구조적 모델인데요. 구조적 모델은 우리 정신구조 안의 기능들을 보니까 이드자, 초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구조들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구조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관계 이론들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상을 우리 정신구조 안에 새기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상 또한 형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표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세계 초기에는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애착과 분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기 심리학에서는 자기 대상과 인정과 격려, 자기 애적 욕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자기 심리학입니다.
사람의 본능에는 기본적인 본능에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능과 죽음 본능입니다. 삶의 본능은 이제 에로스 부분이고요. 놀이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태행적 모습들이 이런 에로스적인 모습들. 갑자기 잘 지내던 아이가 놀이치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갑자기 밀착이 돼서 껌딱지가 다시 됐더라. 그럼 이제 에로스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 본능은 타라토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생애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타나토스 죽음 본능은 어지럽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놀이치료사항에서는 이제 공격성을 표현하는 시점에서 이 죽음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성이라는 것을 무조건 억압할 게 아니라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에너지, 기본적 본능을 사회에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놀이치료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 이제 정신분석에서도 이 두 가지의 욕구들, 본능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는 삶의 본능, 에로스에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아직 타나토스까지, 죽음 본능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유학자들이 이제 죽음 본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는 이런 빙산과 같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각하고 있고 사고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되고 우리 정신구조의 어마어마한 부분은 무의식 영역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의식할 수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의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더라. 이기적 욕구가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들. 그러면 이러한 무의식을 인식할 수가 없는데 이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전의식, 이 무의식 욕망이 어느 순간 전의식으로 넘어오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탐구하면 무의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마음 지형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자유현상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유현상기법이라는 것은 편한 의자에 앉아서 생각나는 것을 모두 다 떠오르게 하고 그때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아라는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들은 걸러내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내가 뭔가 성적인 욕망이 느껴지면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항 없이 계속 말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기법이 이제 자유현상 기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내담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내담자들이 어느 순간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을 알 수 있는 왕도의 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꿈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로샤 검사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불특정한 얼룩 자국을 통해서 그 자신만의 특징적 심리를 표현하게끔 하는 검사가 이제 로샤 검사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로샤 검사를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내면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정신분석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리비도라는 이제 에로스의 본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발달하면서 이러한 에로스적인 부분이 신체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집중하는 영역이 성장함에 따라서 변화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입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다가 이제 항문 그 다음에 남근 쪽으로 집중하는 시기가 오더라. 그래서 남근기가 3에서 5세, 3에서 6세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를 오디푸스 컴플렉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있죠. 오디푸스하고 컴플렉스인데,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융의 단어 현상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우리의 정신 구조가 하나의 특정 단어를 들려줬는데 그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상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아이들의 감정은 되게 복잡합니다.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엄마를 증오하기도 하고,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아빠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디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인데요. 이제 신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계시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 소식을 접한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만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딴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딴 나라로 보내버리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 소식을 접해요. 옆 나라에 가니까 이 신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불끈합니다. 아니 감히 이런 호로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옆 나라로 가요. 이제 옆 나라로 가는데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에서 한 노파가 막 늦어. 그래서 막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막 나 지금 나 열불나가지고 막 옆 나라 가가지고 막 누군지 그 자식을 막 때려 잡으려고 가는데 하도 짜증나가지고 이제 그 노파를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만 아주 불쌍한 여인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돌보고 아내를 삼아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노파가 자신의 아버지였고 그 여인이 아내였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이 나이대 아이들에 보여주는 현상과 매우 흡사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듯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동안은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엄마라는 대상을 형성하면서 이제 나와 엄마 그리고 다른 세계를 인식을 점점 확장하면서 엄마로부터 분리가 슬슬 시작하게 됩니다. 엄마라는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놓고 엄마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엄마한테 위로받을 것을 위로받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면서 스스로 이제 엄마 없이도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봤더니 아빠라는 존재를 있더라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빠라는 존재가 있네. 근데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내가 독차지하고 나한테만 온전히 사랑을 주는 그 존재로 소망을 해요. 그걸 이제 성적 소망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이렇게 잘 이렇게 봤더니 그동안은 몰랐는데 엄마는 아빠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봤더니 힘이 세고 뭐 못하는 게 없고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아빠한테 이제 분노,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를 쳐 죽이고 오디푸스 그리스 신화처럼 엄마를 완전히 독차지하려는 욕구들을 표현을 하다가 이게 보편 잘 이제 이 자신의 욕구들과 세상 현실과의 이제 어떤 그런 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아빠를 따라하고 아빠처럼 되려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 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인데요. 아빠는 아이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를 어느 정도 받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힘으로 보면은 아무리 힘이 없는 아버지도 이 시기의 아이들을 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긴 하죠. 하지만은 잠시 아이의 힘처럼 대등하게 해주면서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아빠가 져주는 모습들 그런 게 필요한데요. 아예 처음부터 져져버리면 아이가 이제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적절히 대등하게 아이가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힘이 쭉 빠질 때까지 적절히 대등을 해주다가 그리고 나서
져주는, 네가 이겼다라고 해줘서 엄마를 독차지하고 또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또 아이들도 아빠가 이렇게 일부러 져준다는 걸 알면서 이제 아빠라는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빠를 따라 아빠처럼 살아야겠다, 아빠처럼 힘이 세져야겠다라고 이제 발전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상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화적 형태로 공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 아이들을 동화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판타지가 한참 활발할 때에 어떤 현실을 직접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그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그 상상 속에서 마음대로 변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상상 세계를 이야기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놀이로 표현해내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요소들이 있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그 감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의식해서 아빠는 널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줘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순간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네. 그러면서 이것이 아빠의 경쟁 구도에서 모델링 구조로 새로운 자아 구조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자아 구조에 따라서 일색에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자아상 또한 수정이 되고, 동일시현상이 이제 주로 아빠하고의 동일시현상으로서 자신의 자아상을 이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만 3세에서 6세 이 오디푸스 시기에는 두려움이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어떻게 된다면 이런 고민들을 막 빠지게 되는데 되게 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보면 몇 살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냐, 에휴 못 사, 어디 죽긴 뭐 죽어,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발달한다는 걸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두려움을 잘 존중해 주시고,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극단으로 갈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의 보살핌이 그래 두려웠어, 그래 엄마 품에 잠깐 안아줄까, 이렇게 해서 좀 위로해 주는 모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시기의 갈등들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상 정신구조 모델을 아주 신속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